예, 데이터 프레임 하나, 사실은 데이터 프레임 세 개를 저희가 머지를 한 거긴 하지만,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 이렇게 과정이 쭉 굉장히 길죠. 그죠? 네. 일종의 뭐 미니 프로젝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이런 과정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영화 장르 분석이라고 하는 그 목차부터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저희 마지막 시간에 했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피벗 테이블로 만든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어요. by 타이틀 젠더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한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 제목별, 그리고 성별, 별점의 평균들을 계산한 그런 피벗 테이블이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diff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추가를 했고요. diff는 그 여성의 별점 평균에서 남성의 별점 평균을 뺀 값으로 diff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만들었었죠. 이 데이터 프레임에는 영화 영화 제목들이 1879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적어도 리뷰를 120회 이상은 받은 영화들로만 그렇게 추렸기 때문에 4,000개 정도의 영화에서 1879개 정도로 줄어들어 있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정렬을 한 거죠. by title gender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값으로 정렬을 했는데 F라고 하는 컬럼, 즉 여성의 별점 평균이 있는 컬럼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했고요. 내림차순 정렬을 한 다음에 어, 위에서 상위 100개를 선택을 했어요. 상위 100개를 선택하고 인덱스만 뽑아내면 영화 제목들이 나옵니다. 그 변수 이름이 female top 100, female top 100이에요. 이게 100개의 영화 제목이죠. 이 100개의 영화 제목을 어디에서 이용을 했냐면 무비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용했습니다. 이 무비스가 대략 4,000개 정도의 영화에 대한 그 아이디, 타이틀, 장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무비스였죠. 그래서 무비스의 타이틀이 여성들이 선호하는 영화 상위 100위 안에 있는 것들을 선택해라 라고 한 게 이거였었어요. 그죠? 네. 우리가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했었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저장을 좀 할까요? 네,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이 결과를. 이메일, 그다음에 상위 100개, 그리고 영화들에 대한 정보니까 무비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 결과 있죠. 이 결과를 female top 100 movies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장만 하면 출력되는 건 없겠죠. 출력되는 건 없을 거고 그 변수의 내용을 출력을 해보시면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 나올 거고요.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장르들을 분석한다 그랬죠. 유주얼 서스펙트라고 하는 영화는 범죄 영화이면서 스릴러 영화인 거고, 푸프 드림스라고 하는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그 다음에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는 액션 영화이면서 어드벤처이면서 판타지이면서 SF 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장르들을 저장해 보자. 장르들을 저장해서 어떤 장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변수를 female top 100 어, 이번에는 장르라고 할 거예요. 장르만 저장을 할 거니까 장르즈라고 변수 이름을 좀 바꿀게요. 여기에는 일단 비어있는 리스트. 그러니까 여성들의 별점 상위 100개 영화의 영화들의 장르를 장르들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할 리스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야, 여기다가 어떻게 넣을 거냐면 이렇게 넣을 거죠. 여기에다가 이 첫 번째 영화에서 크라임이라고 하는 장르를 여기다 넣고 스릴러라고 하는 장르를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화에서는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장르를 넣고 세 번째 영화에서는 넣어야 될 게 네 개나 있죠. 액션, 어드벤처, 판타지, SF 이렇게 넣을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영화에서는 드라마라고 이렇게 넣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장르가 많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음. 자, 이거는 반복문을 쓰셔야 돼요. 반복문을 쓰셔야 되는데, 꼭 단수 선언하겠죠? 어디에서 할 거냐면, female 변수 이름이 무비스 요거잖아요, 요거. 얘가 무비스죠. 무비스. 피메일 탑백 무비스에 뭐만 꺼내시면 되냐면 장르즈만 꺼내면 돼요. 장르즈 컬럼들만 꺼내면 되죠. 그죠?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네, 프린트 X 이렇게 프린트를 하시면 이렇게 쭉 나오겠죠. 장르들만 이 100개 영화의 장르들만 쭉 하고 뽑아낸 거잖아요. 그죠? 음. 자, 우리는 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X를 쪼개야 돼요. 스플릿 하고서 쪼개야 되죠. 뭘로 쪼갤 거예요? 파이프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프로 쪼개시면 돼요. 파이프로.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음, 프린트를 해보시면 장르들이 하나씩 하나씩 문자열로 쪼개져서 문자열들의 리스트가 됐죠. 그죠? 이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female 탑 100 장르즈라고 하는 거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프린트를 하는 대신에, 여기서는 female 탑 100 장르즈에다가 익스텐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익스텐드 하겠다. 자, 그래서 포문이 끝난 다음에 female 탑백 장르스 이제 변수 이름들이 비슷비슷한 이름의 변수 이름들이 많으니까 변수를 잘 선택해서 출력하거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얘 출력해 보면은요 이렇게 변수가 저기 장르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있죠. 스릴러, 필름 느와르, 스릴러 또 들어가 있고 미스테리, 스릴러, 코미디, 미스터리, 로맨스, 스릴러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네. 그럼 여기에서 그 같은 장르들이 몇 번 등장하느냐라고 밸류 카운트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밸류 카운트를. 그렇죠? 근데 밸류 카운트를 쓰시려면 리스트에서는 밸류 카운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없어요. 밸류 카운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는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이 리스트를 그 시리즈로 변경을 했었죠. 시리즈로 변경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이 리스트를 그대로 이용하지 말고 어, 리스트를 시리즈로 변환하자. 변환하게 되면 무슨 메서드를 이용할 수 있다? value count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어, 그러면 female 장르라고 할까요? female 간단하게 그냥 장르즈라고만 할게요. 판다스점 변환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판다스점 시리즈 하시고 여기다가 female 팝백 장르 이렇게만 넣으시면 끝나요. 그러면 출력해 볼까요? 이제 female 장르즈라고 하는 변수가 새로 하나 생겼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크라임, 스릴러, 도큐멘터리, 액션 이렇게 하면서 5개의 행이 생깁니다. 영화는 100개밖에 없었죠. 영화는 100개밖에 없었지만 영화 하나가 2개 이상의 장르들이 있잖아요. 한 개씩만 장르가 있는 것도 있었지만 2개, 3개, 4개가 있는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같은 장르가 여러 번 나올 수 있어요. 드라마 이런 것처럼 같은 장르가 여러 번 나올 수가 있어서 여기가 196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가 돼요. 네.
되셨습니까? 이제 밸류 카운트는 여기에서 밸류 카운트를 해버리시면 돼요. 여기서 밸류 카운트. 그럼 female 장르스 점 value count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어떤 장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드라마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코미디가 드라마가 45번. 그러니까 100개 영화 중에서 100개 영화 중에서 막 45개 영화는 드라마예요. 100개 영화 중에서 30개는 코미디 장르고요. 100개 영화 중에서 23개는 스릴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 값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선호하는 장르, 그러니까 여성들이 별점을 높게 주는 그런 그 영화들을 보면 드라마 장르나 코미디 장르, 스릴러, 로맨스, 미스터리 이런 장르들에서 어, 많이 준다라고 하는 거를 그 별점을 높게 별점을 별 개수를 더 많이 준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런 거 하면 뭐 웨스턴이라 서부 영화, 그다음에 호러, 공포 영화, 그다음에 어린이 영화 이런 영화들은 한 번씩밖에는 판타지까지 여기는 그 한 번씩밖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되셨습니까? 요것만 한번 우리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요거를 전체를 다 나타내지 말고요. 나타내지 말고 한 7개 정도만 출연해 볼까요? 어, 아니면 뭐 10개? 10개까지로 하죠. 10개까지를 한번 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피메일 장르 10개. 10개만 뽑아 볼게요. 아까 우리가 썼던 게 이거잖아요. female 장르스의 value count를 한 다음에 여기서 위에서 10개 뽑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female 장르스 value count 앞에서 10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female 장르스 10 이렇게 하면 딱 10개만 뽑아냈죠. 10개만 뽑아낸 겁니다. 요거 막대 그래프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SNS 바플럿, 그 다음에 데이터는 female 장르 10개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plt.show 해볼까요? 네. 세로 막대로 그려주죠. 세로 막대로 그리는데 그럼 X축에 장르 이름들이 들어가서 이 장르 이름들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좀 겹쳐서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겹쳐서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장르 이름들을 Y축으로 갖다 놓을게요. 그래서 Y축, 네. Y축을 female 장르 10의 인덱스 사용하겠다. 이렇게만 하시면 데이터. 데이터라고 하지 말고 이걸 X축이라고 해요. X축, Y축 이렇게 할게요. X축, Y축. X축을 female 장르 10, 그 다음에 Y축을 인덱스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여성들은 어, 드라마, 코미디, 스릴러, 로맨스 이런 장르들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장르들의 별점을 더 높게 주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어,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직접 한 거예요. 음, 여성들이 선호하는 별점이 높은 순서의 100개 영화들이 있었죠. 그 100개 영화들이 있었고, 장르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 장르 이름들이 파이프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했었어요. 피메일 탑백 무비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장르 컬럼만 선택을 해서 그게 X죠. 어, 어. 파이프로 스플릿을 하고 그 결과를 리스트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리스트를 시리즈로 또 변환을 했죠. value count라고 하는 메서드를 쓰면 몇 번 등장하는지 쉽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value count까지 쓰기 위해서 리스트를 시리즈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value count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들이 나왔죠. 이런 결과들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내용인데, 어, 익스플로드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익스플로드 메서드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무비스부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무비스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 무비 아이디, 그 다음에 타이틀, 제목, 그리고 장르즈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영화가, 하나의 영화가 여러 개의 장르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개의 장르들이 하나의 행의 표현이 되려면 그 장르들을 파이프로 연결을 해서 하나의 행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칠 이 무비스를 조금 변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비스의 장르즈가 아니고요. 장르즈가 아니라 장르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무비스, 무비스 데이터 프레임에 데이터 프레임에 데이터 프레임에 장르들이 아니고 장르예요. 장르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추가를 할 거냐면 이렇게 추가를 할 거예요. 무비스, 그 다음에 장르즈, 문자열 메서드 사용할 때 str 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스플릿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나눠주는 기준은 파이프로 나눠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진 결과 무비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무비스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장르즈 옆에 장르라고 하는 새로운 컬럼이 있죠. 장르라고 하는 컬럼은요, 무엇을 저장하고 있는 거냐면 리스트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저장하는 컬럼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컬럼 이름에서
문자열 메서드 스플릿을 사용하기 위해서 str 속성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스플릿 메서드를 적용하면 첫 번째 행도 스플릿 메서드를 적용해주고요. 두 번째 행도 스플릿 메서드를 적용해주고 세 번째 행도 스플릿 메서드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개수만큼, 영화 개수만큼 스플릿된 결과들이 새로운 컬럼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장르 쓰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비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장르스 컬럼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하실 때는요, 무비스 탑이라고 하는 메서드 쓰시면 돼요. 탑. 그리고 여기다가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장르즈라고. 요거 빼기로 했어요. 우리가 새로 만든 파생 변수를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거를 빼버리겠다고 했어요. 자, 팝 메서드를 호출하신 다음에 이거는 리턴 값이에요. 팝 메서드의 리턴 값입니다. 이 리턴 값을 보시면 얘는요. 팝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무슨 일을 하냐면 데이터 어, 프레임에서 컬럼을 삭제하고 삭제한 컬럼을 리턴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리턴 값이 출력되는 게 장르즈라고 하는 컬럼이 출력이 됐는데 얘를 삭제했다라고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무비스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보시면요. 무비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한번 출력해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장르즈라고 하는 컬럼은 사라졌고요. 그죠? 장르즈라고 하는 컬럼은 삭제가 되어져 있고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저장하고 있는 장르라고 하는 컬럼이만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어, 삭제하는 컬럼을 리턴한다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삭제하고 삭제하는 컬럼을 리턴한다예요. 그러니까 무비스 자체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무비스 익스플로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비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익스플로드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요. 메서드를 호출하고 우리 여기 만든 컬럼 이름이 장르죠. 컬럼 이름을 주는 거예요. 장르. 자, 이거는 여기다 쓸까요? 네.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익스플로드 메서드예요. 익스플로드 메서드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컬럼의 값들을 컬럼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의 값들을 하나씩 행으로 만들어줘요. 행으로 만들어줘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코드 실행하신 다음에 무비스 익스플로드를 출력해 보세요. 무비스 익스플로드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해 보세요.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해되시나요? 원래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영화는 행 하나에만 등장해요. 그죠?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영화는 행 하나에만 등장하는데 얘가 장르가 몇 개예요? 장르가 세 개죠. 그래서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영화가 세 개의 행에 걸쳐서 나누어서 나와요. 토이 무비 아이디는 동일합니다. 무비 아이디는 동일해요.
토이스토리 애니메이션이고 1번 토이스토리 칠드런이고 1번 토이스토리 코미디다.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장르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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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졌죠. 주만지라고 하는 영화 보시면은요. 주만지라고 하는 영화는 어드벤처이기도 하고 칠드런이기도 하고 판타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똑같은 아이디에 대해서 똑같은 무비 아이디에 대해서 주만지가 어드벤처이기도 하고 주만지가 칠드런스이기도 하고 밑에 생략된 것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더니 행의 개수가 늘어나 버리겠죠. 그죠? 행의 개수가 거의 2배가 됐네요. 3,800개에서 6,400개로 뭐 2배가 조금 안 되는 정도로 됐죠. 됐나요?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요 제목으로 뽑아 볼까요? 우리 아까 가지고 있었던 게 female top 100이라고 하는 게 뭐였었냐면 영화 제목들이었었죠. 맞아요? 음. female top 100이라고 하는 변수가 여성들이 별점 평균이 높았던 여성들의 별점 평균이 높았던 1등부터 100등까지의 영화 제목들이었어요. 여기서 같은 거 찾으면 되죠. 만약에 이 안에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토이스토리가 선택이 될 건데 토이스토리가 몇 번 선택이 될까요? 3번 선택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장르는 애니메이션, 칠드런, 코미디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를 이용해서 불리언 인덱싱을 하는데 이번에는 불리언 인덱싱을 어떻게 할 거냐면 무비스 익스플로드의 타이틀이 is in female top 100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유주얼 서스펙트가 크라임이고 스릴러라고 나와요. 스타워즈 에피소드 4는 액션이면서 어드벤처라고 두 개의 행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우리가 잘라낼 필요가 없어. 우리가 반복문으로 잘라내면서 리스트에다가 추가할 필요가 없이 위쪽하고 비교해 볼게요. 위쪽하고 비교해 보시면 음, 익스플로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볼게요. 이렇게 나와. 유주얼 서스펙트는 크라임이고 스릴러다. 그 다음에 후프 드림스는 도큐멘터리다. 이렇게 해서 100개의 영화를 행이 100개짜리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음, 행이 전체 196개가 됐어요. 아까 우리 장르들만 뽑아냈을 때 196개 나오지 않았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 영화 제목들은 100개인데 하나의 영화가 2개 이상의 장르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행이 196개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 코드 복사 좀 할게요. 제가 변수를 안 만들려고 그렇습니다. 이 코드에서 장르 하고서 컬럼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장르라고 하는 컬럼만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장르에 value count를 쓸 수가 있겠죠.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자, 이 결과 뭐랑 똑같아요? 우리 위에서 찾았던 결과랑 똑같지 않나요? 드라마 45개, 코미디 30개, 스릴러 23개, 로맨스 19개. 위에서 찾은 결과랑 똑같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익스플로드를 이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for in 반복문을 써가지고 장르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추가해 가면서 리스트를 만들고 리스트를 시리즈로 변환하고 이런 과정 없이도 가능한 거예요. 익스플로드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그러니까 정말 이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기능, 메서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도 어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기능들이 많아요.
기능들이 많은데 자꾸 이런 것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반복문을 쓰기가 좀 반복문을 안 써도 대신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뭐 여기서 상위 10개 찾아라 뭐 이런 거는 얼마든지 또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릴게요. 남성, 남성 별점 평균 상위 100개 영화들의 네, 장르, 장르 순서들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위쪽이랑 비슷하게 하시면 되겠죠. 위에서 우리가 했었던 거랑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우선 영화 제목들을 100개의 영화 제목을 먼저 찾으셔야 되고요. 그 100개의 영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익스플로드라고 만들어둔 게 있으니까 그 익스플로드라고 만들어둔 데이터 프레임에서 장르들을 찾으시면 될 거예요. 잠깐 시간 좀 드릴게요. 갖도록 해볼게요. 자, 처음 시작은 영화 제목들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이 타이틀 젠더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피벗 테이블이죠. 제목별, 그리고 성별, 별점 평균들을 만든 피벗 테이블,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어요. 그죠? 이 피벗 테이블을 정렬을 하죠. sort, values 하시고서 정렬을 하죠. 이때 우리는 정렬 기준은 이번에는 무슨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하면 될까요? 남성. 그죠? M이라고 하는 컬럼으로 정렬하면 되겠죠. 그리고 상위 100개를 볼 거기 때문에 내림차순 정렬이 좋겠죠. ascending false. 이렇게 하면 내림차순 정렬이 됐죠. 남성이라고 하는 컬럼, M이라고 하는 컬럼을 보세요. 그러면 4.58, 4.57, 4.56, 4.52, 4.51 내림차순 정렬이 됐네요. 그죠? 내림차순 정렬이 됐고 그러면 상위 100개니까 위에서부터 헤드, 그죠? 위에서부터 100개. 헤드 개수는 100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딱 행이 100개짜리인 데이터 프레임이 됐어요. 피벗 테이블이 됐어요. 여기에서 영화 제목들만 뽑고 싶어요. 영화 제목들만 뽑고 싶으시면 인덱스를 선택하시면 되죠. 인덱스. 이런 영화 제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장해 두고 있으면 변수에다가 저장해서 우리가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하는 변수 이름은 메일 탑 100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변수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은 거는 뭐냐면 네, 이렇게 찾은 거는 남성 별점 평균 상위 100개의 영화 제목들이에요. 제목들의 배열입니다. 배열이 만들어진 거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찾으면 되죠, 이제. 영화들을 찾으면 돼요. 메일, 탑, 100, 무비 하고 찾을까요? 음. 무비스에서 직접 하지 마시고요. 우리 무비스 익스플로드가 있었어요. 무비스 익스플로드. 이게 장르별로 하나씩 행을 만들었던 거 있죠. 예. 같은 영화 제목이더라도 장르별로 행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게 무비스 익스플로드. 그럼 여기에서 무비스 익스플로드의 타이틀이 is in 여기다 사용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걸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메일 탑 100라고 하는 변수를 여기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결과 한번 출력해 볼까요? 메일 탑백 무비스 이렇게 나오죠. 여성들이랑 비슷하게 유주얼 서스펙트가 2번 나오고요.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나오죠. 순서가 조금 다른 것 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블러드 심플이라는 영화도 있고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Almost Famous 뭐 이런 영화들까지 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197
조금 다르군요. 197개의 행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장르들만 밸류 카운트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크라임이 몇 번 등장하는지, 스릴러가 몇 번 등장하는지, 액션이나 드라마는 몇 번 등장하는지, 밸류 카운트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메일, 탑백, 무비스, 장르, 컬럼 선택해서. 여기서는 컬럼 이름이 장르즈가 아니에요. 장르예요. 장르 선택해서 밸류 카운트.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순서가 여성들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100개의 영화 중에서 드라마가 51번 나왔어요. 그죠? 아까 여성 쪽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드라마가 1등이긴 해요. 그죠? 드라마가 1등인데 45번이 나왔어요. 2등은 여성들은 두 번째로 많은 장르가 뭐였어요? 코미디 장르였어요. 그죠? 근데 남성도 코미디군요. 남성도 코미디고요. 세 번째 장르 볼까요? 세 번째 장르는 여성은 스릴러가 나왔어요. 스릴러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전쟁 영화라고 남성은 전쟁 영화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스릴러입니다. 네 번째가 스릴러인데 네 번째는 여성 쪽에서는 로맨스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로맨스가 4위권이죠. 로맨스가 4위권인데 남성 쪽에서 보면은 로맨스는 되게 아래쪽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별점을 높게 주는 영화는 로맨스가 그러니까 다른 장르들은 좀 비슷하잖아요. 드라마나 코미디는 남녀 성별에 관련 없이 별점들을 좀 높게 주는 편인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드라마나 코미디 쪽이 그 좀 더 뭐 이렇게 호불호가 좀 덜 갈리는 그런 영화들인 것 같고 여성들 쪽에서는 로맨스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남성들은 로맨스가 좀 별로인 것 같고 대신에 남성들은 전쟁 영화를 좋아하고 이런 특징들이 보이는 거죠. 이런 특징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10개만 뽑아볼까요? 10개만 뽑아보겠습니다. 요 코드에서 똑같은 코드 복사 좀 할게요. 남성, 장르, 장르 10개. 이렇게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아까 장르 밸류 카운트 한 결과에서 앞에서 10개만 이렇게 뽑고요. 메일, 장르즈 10개. 그래서 드라마부터 로맨스까지. 로맨스가 10이군요. 12. 그래서 이거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SNS 바플럿 X를 카운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일, 장르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Y를 인덱스로 할게요. 메일, 장르스, 인덱스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를 같이 비교해 보면 되겠죠. 남성하고 여성을 두 개의 그래프를 같이 그려가지고 보면 그 내용들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겠죠. 위쪽 아래쪽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래서 위에서 그린 그래프 보시면 위에서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 드라마, 코미디, 스릴러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남자 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개 한꺼번에 그려볼까요? 네. 자, 위쪽 아래쪽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그려볼게요. PLT 점 여기다가 피겨 엑시스 피겨 엑시스 PLT 점 피겨 그리고 여기서는 피겨 사이즈 줄 수 아 피겨 아니다. 죄송해요. 이거 말고 서브 플롯 만드는 게 뭐가 있었어요? 서브 플롯 7가 있었죠. 서브 플롯 7 여기에 로우 개수 한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컬럼 개수 두 개. 피그 사이즈 줄게요. 가로로 길게 보면 좋겠죠. 가로로 길게. 네.
이렇게 가로를 길게 보고요. 여기 다 안 들어가요. 조금 여기 세로도 좀 키울까요? 키우면. 요렇게 하면 두 개가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다음 막대 그래프 하나씩 막대 그래프 그리면 되죠. 바플러. 여성을 왼쪽에다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찾았던 게 female 장르 10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러면은 인덱스로 y를 female 장르 10의 인덱스. 그리고 여기 x라고 하는 거 있죠. axis 0번.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왼쪽에 그려주, 왼쪽에 그려줬죠. 왼쪽에 그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오른쪽에다가 SNS 플롯, 플롯 Y는 이번에는 메일 장르 10. Y는 메일 장르 10의 인덱스. 그리고 X를 엑시스 1번.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그려지겠죠. 죄송합니다. 여기 X죠, X. 이렇게 그러면은 남성과 여성을 한 번에 비교해서 볼 수가 있겠죠. 비교해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타이틀을 하나씩 할까요? 왼쪽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죠. 오른쪽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죠. 그러면은 그거는 타이틀로 하시면 돼요. 엑시스 0번에 아마 셋 타이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 타이틀인지 셋 타이틀인지 모르겠는데 피메일 이렇게 할까요? 되나요? 네, 여기 피메일이라고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고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엑시스 1번에 셋 타이틀 여기를 메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하니까 남성과 여성을 한 번에 비교해 볼 수가 있네요. 드라마 코미디는 남성, 여성 다 좋아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쟁 영화가 3위였는데 여성 쪽에서는 전쟁 영화가 6위 밖에 안 돼요. 6위밖에 안 되고. 스릴러는 다 좋아하네요. 그죠? 3위, 4위니까 스릴러는 남성, 여성이 다 좋아하는 것 같고. 로맨스는 여성 쪽에서는 4위, 그러니까 높은 상위권에 있는데, 로맨스는 10위권에 있어요. 10위권에 있죠. 이런 정보들을, 이런 값들, 이렇게 해서 그 서로 하나의 그 피겨 안에서 비교를 해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잘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석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어떤 발표 자료 같은 걸로 만들 때 이런 그래프 같은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럼 남성들은 이런 거를 선호합니다. 여성들은 이런 거를 선호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걸 발표할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려면 그죠?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5분에 시작할게요.